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자, 10월의 첫 시장입니다. 작년 10월장은 너무 힘들어서 10월장의 악몽이라는 말까지 생겼었는데요. 자, 이번 10월은 과연 어떤 시장이 펼쳐질지 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김재훈 전문가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드디어 10월장이 시작됐는데요.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 시장 흐름 어떤가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제까지는 좀 힘들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왜냐하면은 중국 국경절이 오늘부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제까지는 마지막 장이었기 때문에 중국장이 굉장히 혼조세를 보였기 때문에 네. 그거에 영향을 미쳤고요. 이제 휴일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는 뭐 중국장에 관심을 쓰고 싶어도 관심을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중국장 결과와 상관없이 네. 독자적인 시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움직임을 보면은 코스닥,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거의 매수 매도가 좀 적어요. 네. 예, 그만큼 이미 팔 만큼 팔았고 이제 당분간 중국 국경절 끝날 때까지는 네. 조금 시장을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관이 말이 기관인지 거의 다 연기금이거든요. 그렇죠. 연기금이 요즘 강하게 좀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다 좀 지키고 있어요. 뭐 제가 봤을 땐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연기금이 요번에 투자를 좀 짭짤하게 했거든요. 네네.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요 밑에서부터 연기금이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끌어올렸는데 이걸 포기하면은 그동안 쌓았던 업적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가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시장을 지키고자 하는 게 보이고요. 아무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들어오진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뭐. 저점 이후에 그래도는 조금씩 회복은 나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네네. 네. 그렇네요. 그리고 트럼프 탄핵 이슈 좀 조용해졌죠, 다시 좀. 그렇죠. 예, 지금 뭐 민주당과 공화당 속으로 치고받고 하다가는 지금 약간 소강 상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 약간 조용해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을 상장 폐지한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네네. 근데 그거 사실이 아니다. 예, 나중에 정말 그 회사들의 문제가 있다면 검토해 보겠지만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미국 증시가 좀 상승 마감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점도 불확실성은 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어제 오늘 아침까지 실시간 검색어 1위 예, 홍정욱 후보. 네. 홍정욱 후보가 아니라 홍정욱 대표라고 할게요. 네, 지금 한 홍정욱 회사의 사장. 대표니까 네. 예, 그렇죠. 자기 딸이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딸 둘의 아들 하나로 알고 있어요. 네, 저도 기사에서 접했습니다. 네, 장녀거든요. 네. 이 장녀도 하버드 대학을 다녀요. 입학했더라고요. 네. 근데 액상 마약인 것 같아요. 요즘에 전자담배를 담배를 피는 게 아니라 액상 마약에 그걸로 대마를 하는 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담배처럼 피우는데 그렇죠. 사실은 액상 대마 네, 같은 거. 그거를 유입하다가 걸려가지고 일단은 구속은 되지 않았어요. 네, 예, 그렇죠. 왜냐하면 뭐 도주의 이유가 없고 네네. 뭐 뻔하게 마약을 들고 온 거니까 네네. 예, 뭐 추가적인 범죄에 힘든 상황이니까 일단은 구속은 되지 않았는데 네네. 홍정욱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실질적으로 정치를 한다는 얘기는 없었지만 나름 좀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그쵸. 예, 제가 지난번에도 방송도 한번 했었는데 네네. 그런 기대감이 좀 사라지면서 요즘 자식 농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지금 맞습니다. 유명한 정치를 보면 자식들 때문에 다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네네. 김성태라든가 황교안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나경원, 네. 그다음에 조국,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낙연도 그렇고, 거기다가 뭐 박원순도 그렇고, 뭐 대부분의 유력 정치인들이 자식들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 상황이에요. 네네. 그 때문에 한국인들이 이런 거에 유난히 좀 민감하거든요. 민감하죠. 예, 당연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네. 예, 보통 자식은 부모를 닮으니까. 그렇죠. 네, 그 때문에 이런 구설수 이런 걸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오늘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네네. 예, 굉장히 상승이 좋은 시기에 나온 하락이라 좀 당분간은 복구하기 좀 힘들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당분간은 좀 안 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한참 이제 좀 정치 복귀를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가 네. 갑자기 이런 사건이 터진 찬물에 끼얹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승이 좀 힘들 거로 보여집니다. 네네. 네. 그리고 코블라 네. 정부의 발표가 있었죠. 있었죠. 수출 감소세가 9월 네. 계속 된다고 10개월 동안 연속 하향하고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물가가 처음으로 하락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물가 하락을 뭐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가가 일단 하락됐다고 물가 떨어지면 하니까요. 좋은 거 아니냐. 네. 근데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약간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일본이 그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죠. 네. 그 잃어버린 20년의 가장 큰 원인이 물가 하락이에요. 맞아요. 예, 모든 실물 가치들이 자산의 가치가 확 떨어지면서 물가가 하락하면서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디의 공포라고 해요. 디세션. 네. 예, 이건 디플레이션의 디세션, 침체의 공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때문에 이러한 디플레이션 시도가 나왔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10월에 금통위가 있거든요. 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디플레이션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 돈이 안 돈다는 얘기거든요. 이러한 디플레이션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좀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네.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럴 가능성이 크고요. 네. 네. 그리고 어제 제가 방송한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음. 오늘 여지없이 반등이 나왔죠. 네네. 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헬릭 스미스 반등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오늘 양봉으로 마감하면은 한 내일 정도까지만 보고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네. 뭐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뭐 제가 챙겨드릴 수도 없고 네. 정말 이분들이 뭐 물을 탈 수 있으면 타면 좋은데 지금 섣부르게 얘기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뉴스가 나왔잖아요. 네. 임상 일부를 포기하고 다른 임상으로 진행한다고 해요. 네네. 예. DPN을 포기하고 DFU로 간다고 얘기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 그 약의 약전 기용이 좀 족부궤양 쪽으로 신경성이 아닌 족부궤양 쪽으로 좀 한다는 겁니다. 네네. 약간 방향을 바꿔본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임상이 끝난 것도 아니고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 매수하신 분 정말 잘하신 거고요. 네. 오늘도 초반에 매수하셨다면은 제가 양봉 나오면 사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양봉이 나오고 점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못 가고요. 예, 한 8만 원 언저리 가면은 과감하게 8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김재훈 전문가가 나눠봤습니다. 자, 아무래도 좀 지금 시장이 정치에 굉장히 집중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치적 이슈가 워낙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기 때문에 좀 체크를 꼼꼼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정치 관련주들 중에서 안철수 관련주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네. 특별히 안철수 관련주를 좀 살펴보실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좀 약간 새로운 정치 세대들 있잖아요. 그쵸. 홍정욱, 네. 조국, 음. 그다음에 안철수도 약간 아직까지 이미지는 새로운 이미지예요. 아, 네네. 네, 그렇죠. 그렇죠. 좀 중고긴 하지만 예, 그럼요. 좀 새로운 이미지입니다. 네네. 예, 때문에 안철수 지지자들이 지금 안철수 복귀를 굉장히 바라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가 돌아올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승민 대표가 탈당설이 나오고 있고 약간 쪼개지는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게 약간 주식시장에 네. 좀 전달이 되고 있어요. 네, 때문에 최근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네. 물론 안철수는 자기가 복귀한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냥 강력하게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새로운 정치인하고 느껴졌던 사람들이 모두 다 문제가 됐잖아요. 지금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안철수 쪽으로 다시 조금 힘이 몰리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물 멀티미디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가 어제 거의 17%까지 상승을 했고요. 네. 오늘도 조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안철수 관련주는 굉장히 간단해요. 한 5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네. 예. 많긴 하지만 상징적인 5개밖에 없어요. 다물 멀티미디어, 그다음에 데이터 솔루션, 네. 데이터 그다음에 솔루션. 안랩은 뭐 안철수 그 자체죠. 유명하죠. 그다음에 써니전자, 네. 그다음에 오픈베이스 이 정도로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총 5개 종목. 네, 그렇죠. 근데 종목들마다 좀 같이 움직이지는 않고 있어요. 네, 지금 다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써니전자가 좀 강하고 데이터 솔루션이 좀 강합니다. 네. 그런 이유를 보면은 써니전자는 상승 이후에 이때 거의 상한가까지 나왔다가 눌렸다가 다시 상승 나오는 거고요. 네. 오픈베이스는 그에 반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다물 같은 경우는 어제 갑자기 상승이 나왔고, 네네. 네. 그다음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상승이 좀 덜하다가 오늘 좀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시총이 굉장히 작아요. 다물 400억, 네. 데이터 솔루션 591억. 안랩은 좀 크죠? 그렇죠. 예, 6,700억.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도 1,300억, 네.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1,000억. 이렇게 좀 시가총액이 좀 낮은 종목들이 많거든요. 네네. 때문에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정치에 복귀를 하더라도 어떠한 발자국을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철수의 복귀를 원하는 거는 오히려 여당입니다. 네. 왜냐하면 안철수를 지지자들이 조금 보수적 성향을 지닌 여당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만큼 보수적은 아니지만, 예, 조금 좌측에 서 있는 보수들은 안철수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리고 젊은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안철수가 다시 복귀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보수의 표가 갈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럼 기대가 되네요.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굉장히 궁금해지고. 그렇죠. 네. 그리고 농담으로 안철수가 그 지난 대선 때 얘기했던 얘기들이 있는데요. 내용들이 있죠. 네, 안철수 후보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 나왔었잖아요. 네. 그때 한국은 좀 예언한 게 몇 가지 있는데 그게 좀 몇 개 맞아들었어요. 여러 가지가. 네. 그러면서 지금 지지자들이 다시 역시 안철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뭐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지지층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올 겨울쯤에 돌아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오. 내년 초에 총선이니까요. 예, 돌아오면서 약간 바른미래당의 총선을 다시 지휘하지 않을까. 유승민 대표가 지금 그런 걸 굉장히 신경 쓰고 있어요. 네네. 때문에 두 분이 좀 잘 화해하면 좋은데 그렇게 사이가 안 좋지는 않은데 대립각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안철수 후보라 그래야 돼? 뭐라 그래야 될까? 안철수 씨의 예 그런 복귀에는 어쩔 수 네. 없다고 봅니다. 지금 최근 뉴스를 보면요, 정확히 나옵니다. 네. 네, 뉴스를 화면 보면은 한번 볼까요? 네, 깃발든 유승민, 움직이는 안철수, 네. 분당 태풍 눈앞. 결국 지금 바른미래당은 유승민 쪽과 안철수 쪽과 두 개 나눠져 있는데 네네. 지금 안철수가 돌아오게 되면은 유승민이 자리가 좀 불편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분당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좀 힘을 합치는 게 좋긴 할 것 같긴 한데 네. 바른미래당 그렇게 큰 정당도 아닌데 두 개로 나누게 되면 또 이것도 좀 좋은 방법은 아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최근 좀 말이 많고요. 여기 안철수 씨 나오네요. 여기 베를린에서 마라톤 완주했다고. 네. 그런 최근 기사가 나오고 있군요. 독일에서 계속 있었죠. 아, 네네. 최근 서적도 새로 내고 있고 조금씩 마라톤이라는 저서를 발간한다고 합니다. 네네. 네, 뭐 아무래도 대충 제목만 보면 그렇죠. 인생은 마라톤이다. 그렇죠. 지금 내가 멈춰 있을지언정 네. 목표를 향해 끝까지 달리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요? 네, 저희가 지금 말씀 중에 그 안철수가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어떤 걸 좀 예언했나 좀 찾아봤거든요. 네, 찾아봤어요. 네, 찾아봤는데 좀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파가 갈려서 나라에서 싸운다. 네, 그렇죠. 정치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예. 하셨더라고요. 이런 네. 부분이 조금 많이 맞지 않았나. 네. 그래서 좀 지지층이 좀 견고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드네요. 네. 네. 그렇군요. 현 그래서 정권을 굉장히 비판하는 이야기들을 그렇죠. 많이 하셨네요. 네. 현 정권이 지금 비판 받기 전에 그렇죠.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거다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그것들을 어느 정도 맞아들고 있어요. 예, 그렇군요. 어차피 아직 문재인 정권 2년 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네네. 벌써부터 평가하기 이르지만 중간 평가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네, 그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은 지금 현재 분위기 셋이 좀 힘든 상황입니다. 예, 그렇죠. 인기가 생각보다 올라가지 않고 있기 네, 때문에 당 자체가 오히려 조금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 신인이었지만 이제는 신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니까 약간 중고 신인 그렇죠. 같은 느낌이 좀 있죠. 예, 이제 어느 정도 좀 정치적인 행보를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네, 뭐 일단은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정치계의 지각 변동이 좀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홍정욱 대표가 날아가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실망감을 줬다는 것 자체가 네. 다시 안철수 쪽으로 약간 관심이 쏠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 거죠. 네. 네. 지금 뭐 전문가님이 5개 종목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안랩, 뭐 데이터 솔루션, 써니전자, 다물 멀티미디어, 그다음에 오픈베이스. 이 중에서 좀 원픽을 꼽아 주신다면 어떤 종목을 좀 꼽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오픈 베이스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은 그간 흐름도 가장 안정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오픈 베이스는 그나마 다행인 거는 AI 관련주로도 분류돼 있어가지고요. 네네. 예, AI 관련 종목들이 상승할 때면 항상 오픈 베이스가 대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때문에 AI랑 안철수랑 두 가지 재료가 있기 때문에 좀
그나마 좀 안전적으로 투자가 가능하고요. 네.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는 딱히 안철수 관련주라는 거 외에는 모멘텀이 딱히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최근 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네네. 조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네,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네. 안랩 같은 경우에도 괜찮다고 보여져요. 안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안 이슈 때문에 계속 매출이 늘어나다고 본질적인 모멘텀도 굉장히 좋은 회사거든요. 네. 근데 최근 좀 많이 올랐죠. 그렇죠. 예, 이런 무거운 종목이 최근 이틀 만에 10%가 올랐다는 거는 어느 정도 조정이 올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관련주를 제가 오늘이나 내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조정 후에 들어가야 돼요. 네. 예, 일단은 1차적으로 상승이 나왔고 어느 정도 조정 후에 다시 상승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 다른 종목들이 좀 덜 올랐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담을 데이터 솔루션, 안랩, 써니전자, 오픈베이스 중에서는 네. 데이터 솔루션과 오픈베이스 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네. 현재 가격보다는 그 5일선 정도 맞닿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예,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 3,250원 정도 구간. 네. 그다음에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한 3,850원 정도 구간. 요 구간 정도 내려오면은 매수하시고 좀 중장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스윙으로 네. 한 2, 3주 정도 보유하시면 충분히 수익이 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뭐 5개 종목 말씀해 주신 안철수 관련주 중에서 전문가님께서는 오픈베이스와 데이터 솔루션을 좀 언급을 해 주셨고요. 조정 후에 조금 더 상승 흐름을 보시고 2, 3주 정도는 가지고 계셔도 된다. 좀 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무리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안철수 관련주에 대해서 김재훈 전문가와 꼼꼼하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전문가님과 감사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10월장은 상승과 조정에 모두 대비하시는 한 달을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